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마주하게 될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사랑하는 가족이 집에서 마지막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건 쉽지 않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남은 가족들은 혼란과 후회 속에서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저 역시 30년 넘게 응급실에서 수많은 마지막을 지켜봤지만 정작 제 아버지를 떠나보내던 순간에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전문의로서 늘 해오던 절차들이 머릿속에서 모두 사라졌고 당황한 나머지 119에 전화를 걸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알게 된 것은 의사인 저조차도 집에서 임종을 맞이했을 때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몰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집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같은 실수를 합니다. 장례식장부터 급히 전화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사망진단서 없이는 장례 절차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결국 몇 시간을 허비하고 예약마저 늦어져 원하는 장례식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시신을 함부로 옮기거나 옷을 갈아입히는 경우도 흔합니다. 마음은 이해되지만 이로 인해 경찰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장은 자연사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혼란을 불러오는 것이 바로 119 신고 시의 표현입니다. 응급 상황이에요. 빨리 와주세요라고 하면 구급대가 심폐소생 장비를 들고 출동합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가신 상황이라면 불필요한 시도가 이어지고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정확한 표현은 숨을 쉬지 않습니다. 사망하신 것 같습니다. 가족이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차분히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순서는 무엇일까요? 먼저 119에 신고를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때 고인의 나이와 기저질환, 마지막 식사 시간 같은 기본 정보도 함께 전달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하면 현장에서 사망을 추정하고 심폐소생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때는 가족의 의견이 존중됩니다. 만약 평소 고인이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으셨다면 미리 그 뜻을 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해 응급실 의사가 정식 사망진단서를 발급합니다. 반드시 원본을 여러 부 받아두셔야 합니다. 그 서류를 가지고 장례식장과 화장장을 동시에 예약하는 것이 절차상 가장 효율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를 만드는 것은 결국 준비입니다. 미리 준비된 가족은 절차가 몇 시간 만에 끝나고 비용도 추가로 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준비가 전혀 없는 가족은 경찰 조사에 부검까지 거론되기도 하고 장례식장과 화장장을 잡느라 이틀, 사흘을 허비합니다. 보험 서류를 찾느라 집안을 뒤지고 자동이체 내역을 몰라 몇 달간 요금이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들은 서로를 탓하며 갈등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진료받은 병원과 담당 의사, 복용 중인 약물 리스트를 적어두는 것, 원하는 장례식장과 장례 방식, 화장이나 매장 여부, 종교 의식 여부를 미리 정리하는 것,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록, 보험 증권이 어디에 있는지 모두 알 수 있도록 해두는 것, 전기, 수도, 통신비, 보험료 같은 자동이체 내역을 정리해두는 것, 마지막으로 비상 연락망을 작성해 누구에게 먼저 알려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정해두는 것. 이 5가지만 준비해도 큰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두 가족의 사례가 대비됩니다. 한 가족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망진단서를 2시간 만에 발급받고 미리 예약해둔 장례식장과 화장장으로 차분히 이동했습니다. 가족들은 슬픔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고인을 존엄하게 모실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다른 가족은 아무런 준비가 없었습니다. 경찰 신고 후 부검이 거론되었고 장례식장을 전전하며 예약해야 했습니다. 화장장은 대기 때문에 장례가 길어졌고 비용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장례 내내 가족들은 서로를 탓하며 힘들어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임종 직후의 짧은 시간, 저는 이것을 황금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그 순간만큼은 전화를 돌리기보다 고인의 손을 잡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남은 가족에게는 평생의 위로가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충분히 작별 인사를 한 가족은 애도 기간이 훨씬 짧아진다고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일 뿐입니다. 미리 준비해두면 우리는 훨씬 평온하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살아온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그것이 진정한 마지막 선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가족과 단 몇 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보시길 권합니다. 혹시 어색하더라도 언젠가 그날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하고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야말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가장 큰 배려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또 다른 가족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